근데 유리기판을 쓰면 되게 좋아요. 이 전력 효율도 좋고 수명도 오래 간다고 하고 되게 얇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MLCC도 따로 붙이는 게 아니라 유리기판 안에 다 넣어버릴 수가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인데 그럼 그 좋은 걸 왜 안 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치명적인 단점이 유리기판이 반드시 되는 산업은 맞는데 투자하실 때 반드시 체크하실 때 요걸 일단 확인을 해보자. 지금 누가 뭐래도 우리나라 전체 섹터 중엔 제일 큰 수혜주는 맞는 것 같아요. 이 트럼프 시대에 가장 큰 수혜주가 맞는 것 같고 요즘에 또 이슈가 되는 게 유리기판입니다. 유리기판이 어떤 기술이고 그 다음에 관련주들이 어떤 관련주들이 있는지도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패키징 한다 그러죠. 이제 칩 반도체는 그냥 못 써요, 절대. 그냥 칩 하나는 아무것도 쓸 데가 없고 거기에 전기를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기판이라는 데 붙이죠. 그래서 그 기판에는 반도체도 올라가자면 되게 다양한 부품들이 올라가는데 근데 어쨌든 그 기판에 붙여서 우리가 이제 전기를 이제 꼽아주고 전기를 통해서 이제 실제 데이터가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 그 패키징 할 때 그 기판을 보통은 이제 플라스틱을 씁니다. 지금은 다 대부분 플라스틱을 써요. 근데 유리기판을 쓰면 되게 좋아요. 이 전력 효율도 좋고 수명도 오래 간다고 하고 되게 얇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MLCC도 따로 붙이는 게 아니라 유리기판 안에 다 넣어버릴 수가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인데 그럼 그 좋은 걸 왜 안 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네. 치명적인 단점이 깨져요. 아, 유리기판 네, 이게 그러니까. 약하잖아요. 그럼 깨지면 못 씁니다. 아예 네. 쓸 수가 없고 그리고 수율도 안 나와요. 유리기판 자체 만들기도 되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텔도 예전부터 연구 개발을 했던 것 같은데 인텔은 2030년에 아마 상용하는 걸로 나와 있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좀 빠릅니다. 지금 올해 SKC가 양산 준비를 하는 걸로 좀 알려져 있고 내년에 삼성전기가 하는데 이번에 이제 그 좀 이슈가 됐었죠. 최태원 회장이 그 CES에서 갑자기 그 젠슨항을 만나고 온 것 같은데 갑자기 만나고 와서 기자들 질문했는데 방금 판매하고 왔다. 그 판매했던 게 뭐니 이제 기자들이 기사 쓴 거 보니까 유리기판이다 SKC에. 그래서 그날 이제 주가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다들. 근데 그거는 뭐 모르겠습니다. 진짜로 한 건지 농담으로 한 건지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사실 그냥 그렇게 구두로 주고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거에 저는 물론 뭐 좋은 뭐 당연히 잘 되자는 측면에서 했겠지만 그것만 가지고 아 이거 뭐 최태원 회장이 거짓말 하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투자하실 때는 반드시 그 팩트 체크는 또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기억하세요? 작년 그 어디죠? 그 대만에서 열렸던 그 전시회에서 젠슨항이 삼성 그 부스 가가지고 HBM 어프로브도 써놨잖아요. 근데 아직도 진짜 안 됐잖아. 아니 승인했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만 우리가 생각하면 절대 그건 큰일 난다. 그래서 너무 그거에 의미 부여를 너무 높게 하시면 안 된다. 근데 그것 때문에 주가가 너무 올라가서 좀 그 부분은 저는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 우리나라 이제 대표적으로 뭐 그런 유리기판 또 자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뭐 그런 관련된 장비 회사들도 있고 되게 좀 다양한 그런 것도 검사도 해야 되고 하나의 밸류체인이 형성되어 있는데 다만 저는 좀 약간 유리기판이 반드시 되는 산업은 맞는데 주가가 사실 그걸 반영해서 또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아직 실적이 반영된 건 아니잖아요. 그 밸류도 되게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은 좀 오히려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유리기판 한참 조정받았었어요. 이 SKC가 요 CES 열리기 전에 뭐 한두 달 전만 해도 주가 10만 원 초반까지 급락했었거든요. 이번에 다시 15, 16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좋을 때 좋은 미래 산업이 있으면 그렇게 안 좋을 때 좀 모아가셔야 되는데 이제 이미 올라간 상태에서 또 쫓아가면 뭐 이미 투자 잘하신 분들은 팔고 있는데 거기에 내가 사주는 그런 형상이 또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좀 유리기판은 좋은 산업은 맞지만 투자는 또 우리가 주식 투자는 또 다르잖아요. 시점이 되게 중요한 거니까 시점상 좀 늦었다. 그래서 오히려 좀 지금 주의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양산을 잘한다는 보장을 아직 할 수가 없어요. SKC가 이제 맨 먼저 하는데 수율이 얼마 나올지 몰라요. 만약에 수율이 너무 형편없으면 그것도 실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제는 그 유리기판에서 투자하실 때 반드시 체크하실 SKC의 이제 양산 수율이 어느 정도 나올지 요걸 일단 확인을 해보자. 요게 우리 예상만큼 안 나오면 주가는 다시 폭락하고요. 생각보다 잘 나오면 이제 주가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사이클 타면서 가겠죠. 네, 본격적으로. 그래서 그걸 아직 우리가 모르니까 그냥 일단 지금은 조금 지켜보자.
저는 관망하자는 의견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1월 20일입니다. 이제는 1월 20일 트럼프 당선인이 이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이제 들어서게 되는데, 그럼 이제 취임을 앞두고 국내 증시에 이제는 희비가 좀 엇갈리고 있어요. 뭐 조선이라든지 방산 같은 경우에는 더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반면에 이제 자동차주 같은 경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게 트럼프 이제는 당선인이 취임하고 나서의 그 섹터별 전략들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근데 조선주가 요즘에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아마 취임 첫날 행정명령으로 LNG 지금 수출 금지를 내렸잖아요. 바이든이 미국 신규 프로젝트 그거 바로 해제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LNG 수출이 다시 재개되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조선주한테 좋죠. 예, 발주가 늘어날 수 있죠. LNG 운반선이. 그래서 조선주는 지금 누가 뭐래도 우리나라 전체 섹터 중엔 제일 큰 수혜주는 맞는 것 같아요. 이 트럼프 시대에 가장 큰 수혜주가 맞는 것 같고, 다만 방산은 좀 애매하긴 해요. 방산도 수혜도 있고 약간 피해도 있다 보니까. 근데 이제 방산도 큰 그림은 전 수혜주로 보는 게 결국 핵심 뭐죠? 지금 미국의 우산이라고 그러잖아요. 미국이 이제 주요 동맹국을 많이 이제 주한미군, 우리나라도 미군이 있고 유럽에도 나토가 있고,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어떤 이제 적의 위협으로부터 이제 미국이 좀 보호를 해주는데, 근데 그동안 미군이 이제 군비를 다 대부분 부담을 좀 많이 했는데, 최근엔 뭐죠? 트럼프는 나는 이제 부담 안 한다. 우리가 보호하기를 원하면 돈 내라는 거고, 그리고 그거에 앞서서 너네들 이제 자주국방 니네가 알아서 해라. 그건 뭐죠? 이제 어쨌든 국방비 늘려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 그 나토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나토가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을 2%까지 올리는 게 목표인데, 일단 3%까지 올리려고는 하는데 얼마 전에 5%까지 하라고 했어요. 그거 엄청나게 국방비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무기 엄청나게 생산해야 되는 거고. 근데 유일하게 지금 달성할 수 있는 국가는 폴란드밖에 없어요. 폴란드가 4%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거는 거기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나라에도 해당되는 내용이죠. 우리나라도 방위비 더 내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결국 그러면은 지금 트럼프 정책에 의하면은 무기 투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한 가지 이게 조선주한테 계속 좋았던 게, 트럼프 이번에 이게 또 특징 중에 하나가 갑자기 군함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미국이 지금 못하는 것 중에 하나 군함이에요. 근데 하고 싶은데 못해요. 그래서 이건 트럼프가 직접 얘기했던 거죠. 그럼 우리나라 힘을 빌릴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엔 이제 그런 부분도 결국엔 조선주한테도, 그러니까 조선이 기존에 우리가 상선만 생각했지만 이제 군함이 붙어버렸죠. 방산까지.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우리 기존의 방산 업체보다 오히려 지금 조선 업체가 더 매력이 많아진 그런 상황이 됐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조선과 방산 이건 좀 저는 같이 가는 그림으로 보고 있지만, 모멘텀 측면에서는 조선이 좀 더 좀 낫지 않나. 그리고 왜 좀 약간 방산한테 좀 안 좋은 점은 뭐냐면,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은 조금 부정적이죠 어쨌든. 그리고 중동에 지금 미국이 무기 수출을 좀 약간 멈춘 것 같은데, 트럼프는 다시 재개할 수도 있어요. 그럼 중동에서 한국과 미국이 우리 무기 갖고 싸워야 돼요. 수출 경쟁을 또 해야 되면 좀 불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거기다가 일론 머스크가 뭐라 그랬죠? F-35 전투기 가지고 맹비난을 해버렸죠. 그거 왜 만들고 있냐. 사실 일부러 그런 거죠. 그게 필요하잖아요. 한데 지금 드론 시대인데 왜 그런 거에서 돈 낭비하고 있냐 이거예요. 근데 그게 투자 심리 안 좋죠. 재래식 무기가 마치 필요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근데 트럼프하고 지금 일론 머스크를 우리가 동일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발언을 함부로도 우리가 또 무시할 수도 없고, 약간 방산주는 그런 게 약간 불편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자동차주는 우려가 크죠. 사실 이제 관세 부과 때문에. 다만 저는 오히려 기회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트럼프 관세 때문에 많이 빠진 건 맞아요. 그럼 뭐 더 나쁠 게 뭐가 있어요. 이미 반영은 한 상태인데 관세 부과가 생각보다 적으면 다시 복원될 수 있죠. 그리고 현대차 워낙 싸잖아요. 뭐 저평가되어 있는 건 다들 인정하시니까 하단은 되게 단단한데, 기회는 뭐가 있냐면, 지금 트럼프는 전기차 정책을 이제 후퇴시키려고 그러죠. 근데 전기차를 지금 사람들이 많이 안 사잖아요. 비싸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 대안이 하이브리드인데, 하이브리드 전 세계 1위가 토요타고 2등이 혼다고 3위가 현대차예요. 근데 어쨌든 현대차한테는 저는 기회가 많을 것 같은 게, 정말 하이브리드카 잘 만드는데 하이브리드카가 미국에서도 앞으로도 계속 몇 년은 더 많이 팔릴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미국이 하이브리드카를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능력이 안 돼요. GM도 안 되고 포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카 잘하는 일본과 한국을 규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네 조선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아무리 협박을 하고 관세 협박을 해도
자기네들이 못하는 걸 당장 바꿀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도움을 요청해야죠. 그 대표적인 게 저는 하이브리드카라고 생각하고 있고 자율주행차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잘하고 있지만 유일한 경쟁사가 구글의 웨이모잖아요. 근데 웨이모에 현대차가 아이오닉 5 지금 공급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GM도 철수했죠. 로보택시 철수했고 포드도 힘들다 그러고 폭스바겐도 아예 그 사업 접고 있고 애플도 안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 결국 자율주행도 하긴 해야 되는데 테슬라 말고는 딱히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테슬라가 독주할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웨이모에 공급할 수 있는 회사가 몇 개 안 되거든요. 옛날에 중국의 지리자동차가 공급을 했어요. 중국과는 이제 거래를 끊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걸 본다면 자동차를 마냥 그냥 악재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기회가 오히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시장이 반영을 아직 안 해주고 있거든요. 지금 시장에 예, 왜냐면 주가 지금 전혀 못 가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게 반영이 저도 언제 될지 모르지만 저는 된다고 나중에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자동차 기업들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저는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전해드린 정보 잘 참고하셔갖고요.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